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11만 1,900달러를 찍으면서 승승장구하던 비트코인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관세 50% 발언 한마디에 급락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미국 비트코인 ETF로 단 이틀 만에 이 15억 달러 이상 이 몰려들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이 역설적인 현상,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먼저 이 하나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고래라도 모두 수익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하이퍼 리퀴드에서 40배 레버리지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제임스 윈이라는 고래가 이더리움과 수익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는 24,506개의 이더리움 25배 롱 포지션을 종료했고 최종 손실액은 369만 달러입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약 48억 50억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85만 달러 규모의 10배 수익 롱 포지션을 종료해서 최종 손실액이 159만 달러, 하나 약 2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탈 한 70억 원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 40배 비트코인 롱 포지션으로 다시 11,070개의 비트코인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2,062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로 보면은 약 28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 정도의 손실을 보고서도 포지션을 다시금 잡았다라는 건 이 고래가 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확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손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손실에 빠져 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40배 레버리지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2.5%만 떨어져도 청산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개별 투자자의 손실과는 이제 정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수 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21일에 6억 800만 달러, 22일에 9억 3,400만 달러가 미국 비트코인 ETF로 유입됐습니다. 단 이틀 만에 15억 달러가 몰린 건데요. 이런 속도가 계속된다면 이번 달 ETF 유입액이 66억 8천만 달러에 달해서 작년 11월 기록인 64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ETF 유입 데이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로 도박을 하는 동안 기관들은 현물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넥소 디스패치의 편집자 스텔라 질라타레바의 경우는 강력한 ETF 유입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기관 수요 증가를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기관들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과 기관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2일 11만 2천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3일 11만 700달러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19% 상승한 후에 조정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관세 발언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11만 1,900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갑작스러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적 하락, 기술적 조정이랑 차원이 다르다, 좀 다른 얘기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관세 50%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리스크 자산인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 거시 경제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비트코인의 반등 시나리오와 지지선 붕괴 시나리오, 또한 XRP의 기술적 분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등 시나리오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ETF의 유입이 계속되는 한 기본적인 이 수요 기반은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현물을 계속 매집하고 있고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관세 이슈가 시장의 일시적 과잉 반응이었다라면
된다라면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근처에서 지지받으며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기관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로 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리스크 오프 장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서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10만 달러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다라면 9만 달러 심지어 8만 달러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의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알트코인 시장은 어떨까요? XRP의 움직임을 통해 알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 24시간 동안 XRP가 2.6% 하락하며 2.40달러 아래까지 밀렸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RSI가 64.86에서 46.72로 급락한 것을 보면 매수세가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 XRP의 기술적 분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이치모쿠 클라우드 지표가 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매도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XRP 가격이 텐칸센과 기준선을 하회했고 이 클라우드 영역에서도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이 시장 심리가 그냥 완전히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술적 분석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클라우드 아래에서의 가격 움직임이 향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EMA 지수 이동평균선에서 데드크로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로 이는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하락 압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신호가 확정된다면 XRP는 2.32달러와 2.28달러 지지선 붕괴 시 2.12달러, 2.07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에서 약 10에서 15% 추가 하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XRP가 최근 이제 2.50달러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강한 매도세에 밀려 반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술적 구조는 매도세가 완전히 우세한 상황이고 지지선과 저항선 간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이 약화된 현 시점에서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XRP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449달러 저항선 회복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선을 돌파하고 이어서 2.479달러까지 뚫는다라면 2.65달러까지의 재도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과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반등이 필수적입니다. XRP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이죠. XRP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XRP의 단기 기술적 지표는 모두 부정적인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분석가 팀 워런이 최근 폴 바론 네트워크 팟캐스트에서 XRP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XRP가 현재 수준에서 최대 5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는 현재 약 2.40달러 수준에서 12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팀 워런의 분석에 따르면 XRP가 몇 달간 통합 국면에 머물렀지만 기술적 지표상 돌파 가능성이 감지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일봉 차트에서 강세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한때 2.55달러 저항선을 상회했다가 하락 조정을 받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2.2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추세가 강화되면 다시 저항선을 돌파해 최소 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워런이 이번 상승장에서 XRP의 목표 가격대를 11에서 12달러로 제시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수준 대비 약 4배에서 5배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더 작은 알트코인들이 단기 수익률 면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있지만 XRP 역시 현재 가격 대비 5배 가까운 상승을 이룬다라면 매우 우수한 수익률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설명도 함께 했습니다. XRP가 이미 2024년 11월 이후 380% 이상 상승한 상태라는 점도 강세 근거로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타렉스 랩스의 가브리엘 샤피로가 제기한 이 루머에 따르면 리플이 약 11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통해 멀티 블록체인 기반 자산 발행사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XRP의 생태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클 인수설이 XRP에 미칠 영향은 양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긍정적으로는 리플의 사업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XRP의 활용도 또한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으로 보자면 리플이 자금 조달을 위해 대량의 XRP를 매각할 가능성 또한 우리는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 워런은 이에 대해서 리플이 대규모 XRP를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매도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최근 업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리플은 XRP 가격이 상승해야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비트코인 ETF에 이틀 만에 15억 달러가 유입됐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이퍼리퀴드 고래가 2062만 달러 손실을 보면서도 40배 레버리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손실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XRP의 RSI가 64.86에서 46.72로 급락했다라는 기술적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는 XRP의 장기 목표가가 11에서 12달러로 제시됐다라는 점이고 다섯 번째로는 리플의 서클 인수설이 110억 달러 규모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들의 꾸준한 매집과 프로젝트들의 실질적인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런 장기적 호재가 이 단기적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나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하이퍼 리퀴드 고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이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이 40배 레버리지로 280억 원의 손실을 보면서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합리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리스크 관리 없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없이 현물로 꾸준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물론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접근 방식에서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분할 매수와 장기 보유 전략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XRP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지표가 모두 부정적인데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팀 워런의 5배 상승 전망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적어도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서클 인수설만 봐도 리플이 단순한 송금 솔루션을 넘어 더 큰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 비전이 XRP의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숨겨진 위험도 있습니다. 분석을 해볼 텐데 죄송합니다. 볼 텐데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아직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오히려 위험자산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떨 때는 위험자산, 어떨 때는 안전자산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막 색깔을 바꿉니다. 그게 참 답답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지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다른 위험자산들과 함께 매도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거시 경제적 리스크는 이 개별 프로젝트의 펀더멘탈과는 이 별개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위험 요소는 규제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 리스크인데 이 정부가 암호화폐 매우 우호적이지만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플의 서클 인수가 현실화된다라면 이는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규제의 핵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규제가 나온다라면 XRP뿐만 아니라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복잡한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그러면 뭘까요? 이 가장 중요한 건 분산 투자, 단계적 접근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뭐라 해도 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물론 현물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선물 투자하신 분들이 문제죠. 손절 라인 잘 정하셔서 이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 투입하지 말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10만 달러 근처에서 지지받는지 지켜보고 XRP는 2.20달러 지지선을 확인한 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이 장기적 관점 놓지 말아야 합니다. ETF 유입 계속되고 있고 기관들의 관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리스크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동력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장기적 트렌드를 믿되 단기적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 리스크 관리는 현재 시기에서는 현물에 투자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리스크 관리하다가 오히려 리스크를 더 떠안게 됩니다. 현물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시고 선물 투자하신 분들은 애초에 이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잡을 때 손절 라인 테이크 프로핏과 이 스탑 로스를 미리 정해 놓고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10만 달러 지지 유지 여부와 ETF 유입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10만 6,700달러가 주요 저항선으로 보이고 이게 무너진다라면 10만 5천 달러가 이제 주요 저항선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이 10만 5천 달러가 무너진다라면 10만 3천에서 10만 2천 달러까지는 하락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만 2천 달러는 웬만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이 선이 무너진다라면 이 패닉셀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10만 2천 달러 선 구간까지 하락이 만약에 진행돼도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뜬금없이 2020년 3월 같은 이 코로나 같은 블랙스완이나 2022년 2월이었나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라면은 그렇게까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2.20달러 지지선 그리고 데드크로스 형성 여부 그리고 리플의 서클 인수 진행 상황 지켜봐야 합니다. 거시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 계속 지켜봐야 되고 이게 뚫어져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로 인한 이 글로벌 경제 영향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결국 현재는 이제 시장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TF 유입과 기관 관심 증가는 분명한 호재인데 정치적 리스크와 이 기술적 조정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이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현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하거나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하루에 2번 이상 매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한번 틀렸다, 손실이 좀 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쉬고 내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심장 두근두근하고 피가 아주 돌기 때문에 이상한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 하이퍼 리퀴드 고래처럼 과감한 이 레버리지를 투자할 건지 아니면 ETF처럼 안정적인 현물 투자를 선택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선물 너무 고래버리지 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는 데에 집중하시다 보면 수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